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현대기아차를 통틀어서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차는 없던 것 같은데 기아 신형 소렌토 이야기입니다. 사전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하이브리드 인증 사태가 벌어졌죠. 기아차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으나 정식 계약을 시작하고 보니 사전 계약 가격 범위로 제시한 금액 중 하이브리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디젤은 사전 계약 최저가에 10만원을 올린 가격으로 출시해서 또 한 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현재 소렌토를 계약하시려는 수많은 대기자분들이 계십니다.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현 시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소렌토는 2.2 디젤인데 과연 어떤 트림, 어떤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오늘은 실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표를 보면요, 가장 기본 사양은 현재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적용되어 2,948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기본 사양임에도 옵션이 꽤 탄탄해서 정말 나는 그냥 최대한 아껴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옵션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렌토 디젤은 기존에 있었던 2.0은 삭제되고 2.2만 존재합니다. 거기에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되고요. 공인 복합 연비는 14.3km/L로 차급과 덩치를 감안한다면 훌륭한 편이죠. 실연비가 궁금해지네요. 기본 사양임에도 LED 헤드램프, 전면 차음 글라스, 일렬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일반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선 통풍 시트는 기본 사양인 일렬 열선만 적용되어 있네요.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9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하시면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각종 충돌 방지 보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사양에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해도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130만원짜리 유보 내비게이션은 없어도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티맵, 카카오 앱이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액정 크기만 8인치라는 약간의 아쉬움만 참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등급인 프레스티지로 올라오면 뭐가 더 추가되느냐? 일단 가격 290만원 상승합니다. 주요 추가 사양은 루프렉, 외관 디자인에 한몫하는 사양이죠. 일렬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마트 테일게이트,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고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2열 열선 시트 중요하겠죠. 스마트 키를 들고 뒤에 서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장보러 갈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290만원이 추가되는 것 치고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신형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까지는 전자식 변속기와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지 않고 이런 과거 부츠식 타입이 적용됩니다. 다이얼로 바꾸려면 120만원짜리 스마트 커넥트를 달면 되는데 글쎄요, 변속기 같은 거를 옵션으로 빼놓은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렌터카 사양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을 잡고 나는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해서 괜찮은 소렌토를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노블레스 트림까지는 올라와줘야 합니다. 저렴하게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디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만 추가해도 될 것 같고요.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가장 아쉬운 것 두 가지는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차를 타신다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에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 수동 커튼, 이것도 없네요. 예산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저는 노블레스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소세에 적용되어 3,527만원입니다. 광고에 나오던 화려한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2열 커튼 드디어 추가됩니다. 전자식 변속기와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220V 인버터도 제공이 되네요. 시트도 인조가죽 시트에서 천연가죽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300만원이나 확 올라버린 가격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옵션 구성 때문에 이래서 기아차가 장사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블레스에서는 어떤 옵션을 추가해야 되느냐? 드라이브 와이즈는 당연히 넣고요. 스타일 옵션은 외관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은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보 내비게이션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보에 포함된 옵션을 살펴보니 기아페이, 2열 파워 윈도우, 리모트 360도 뷰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추가되는 게 많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굳이 없어도 불편할 게 없는 기능들입니다. 스마트 커넥트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아 디지털 키,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이런 건데 그냥 블랙박스는 사제로 하시고 스마트폰 충전은 케이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뺍니다. 자, 노블레스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하면 세금을 포함한 실구매 가격은 3,885만원 정도, 유보내비를 더 추가하면 3,987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소렌토를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타고 싶은 소비자분들이라면 적어도 4천만원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도 있지만 글쎄요. 시그니처로 올라가게 되면 일렬 차음 글라스, 무드램프,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4A 허리 지지대, 하이브리드에 빠져서 논란이 되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사실 시그니처에서도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옵션들은 따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게 4,2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데요. 물론 뭐 여유가 있으시고 좋은 차를 타고 싶으시다면야 시그니처를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블레스 트림에 괜찮은 옵션들 몇 가지를 추가해서 타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소렌토를 누리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옵션과 가격표를 분석하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상위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할 땐 조금 더 냉철하고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챙겨야 할 옵션들은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본 사양의 옵션 한두 개 넣고 타야지 라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다가 결국 상위 옵션으로 계약하고 나오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홀리지 않으려면 난 어떤 옵션이 필요해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전시장을 방문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다들 좋은 차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